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음식이라는 게 어디까지예요? 그 개념이. 예를 들어서 네. 콩 같은 것도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콩을 두부로 만들면 맞아요. 얘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어디까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어렵죠. 네네. 왜냐하면 불의 발견이 그리고 불을 이용해서 조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통 약재인 전통 원료인 한약을 전공을 안 했다면 이 개념이 더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한약은 약을 달여서 네네. 우려서 나오는 그쵸, 그 그쵸. 효과거든요. 예, 예. 그럼 얘는 죽은 음식이냐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어. 그래서 차 문화가 그래서 많이 발달을 해왔던 차. 거고 근데 지금 현대사에서는 무조건 다 가열된 이게 화식이라고 하는데 예. 가열된 것만 먹으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자연에 있는 거 그대로 하는 데에서 최소화하면서 생활을 한 게 아니고 지금은 집에서 요리한 걸 떠나서 공장에서 나온 음식을 먹잖아요. 아예 네. 삼시세끼를 다 남이 만들어준 음식.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공장에서 나온 음식이라고 하니까 확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공장에서도 계란생선. 어떤 거 나오는 걸 이제 먹는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콩은 실제로 가열했을 때 두부 형태로 만들었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진 게 식품 영양학에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전통 방식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떤 음식, 특히 고사리 같은 경우는 가열 안 하고 먹으면은 이게 발암 물질이 있는데 가열을 했을 땐 그 발암 물질은 없어지고 몸에 좋은 약성은 높아지는 게 확인된 것처럼 예. 그러니까 모든 거를 갖다가 이거는 다 무조건 생식해야 돼, 무조건 화식해야 돼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과일 정도는 과일은 우리가 원래 가열해서 안 먹잖아요. 네네, 그죠. 뭐 저기 돈가스 집 가면 항상 그 위에다가 막 이렇게 후르츠 해가지고 다 후르츠. 익혀갖고 주는데 그렇게 통조림에 든 과일을 원래 먹지 않았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최소한 채소 과일 정도는 생으로 좀 먹어야 된다. 매일. 예. 그래서 이제 이거가 어려우니까 갈아서라도 먹어라. 착즙해서라도 드셔라 했더니 지금은 대기업이 제 여담입니다만 제가 레몬의 강조를 엄청 했다고요. 네네. 레몬의 효과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유행처럼 돌았었는데 레몬이 공격을 또 엄청 받았어요. 왜? 레몬 자체를 먹으면은 비타민제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특히 비타민 C를. 네네. 네. 그래서 레몬은 산성화시킨다 몸을. 예. 그리고 속쓰림 갖고 온다. 이 마케팅이 먹혀가지고 레몬을 한 10년 동안 거의 안 드시다가 제가 한 2, 3년 동안 다시 레몬부터 시작해보세요. 레몬수 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레몬 착즙이 우리나라 지금 아마 몇 년간 붐으로 갈 거예요. 대기업들도 다 뭐 중소기업부터 해가지고 다 레몬 착즙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공장에서 일괄로 만들 때는 현대 과학 기술을 빌리면 좋다는 거죠. 예. 레몬 하나 일일이 착즙해서 드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서 레몬수 만들어 힘드니까, 놓고. 근데. 근데 저는 상당히 효율적인 걸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여 준 게 제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맞아요. 예. 네, 왜냐면 돈도 벌고 국민 건강도 좋아지고 소비자도 자기 돈 쓰면서 정말 몸도 좋아지고 그게 지금 트렌드가 지금 바뀐 게 레몬 착즙이거든요. 그러면은 대량 유통시키기 위해서도 더 시설도 완벽해야 되고 또 유기농 레몬 구하기 어렵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알아서 기업에서 다 선별해가지고 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다 무조건 사 먹지 마라. 공장에서 나온 음식 다 이건 쓰레기야. 이런 관점이 아니고 우리 소비자가 우리가 우량주를 살지 테마주 살지 잘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예. 주식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들을 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딸랑딸랑 끌려가 버리니까. 그렇게 되죠, 또 인간이. 맞아요. 근데 건강은 더더욱 사람들이 전문가 의견에 많이 따라요. 네네. 네. 예. 근데 그런 시대는 지났다. 뭔가 다 기본 마케팅과 상업주의와 이윤이 깔려 있지 건강 쪽도 순수한 의도로 주는 정보는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레몬 착즙 이렇게 네네. 표현해야 되나? 레몬 착즙. 네네. 그거는 뭐 비타민 C 같은 개념이 어디 어떻게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약간 특별히 몸에 좋은 거를 찾을 이유가 없는 게 네. 인간이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5,000년이고 네.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제 700만 년인데 네. 오랫동안 먹어왔던 음식이 실은 우리 주위에 살아남은 거예요. 네. 근데 동서양을 이제 놓고 보니까 현대 이 제약회사가 비타민 C로 만들기 시작했던 그 시작이
이 영국의 대항해 시절에 예, 그때 이제 선원들이 배에서 막 그 지금으로 진단명이 이제 괴혈병이라고 나왔지만 네. 그때는 말린 고기만 줬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뭐 방법이 없잖아요. 뭐 이제 잇몸에서 피나서 뭐 그 정도로 죽겠어 했는데 막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뭘로 하지 했더니 레몬으로 이제 대체가 아. 됐더니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그 괴혈병이 피가 멈추지 않는. 네. 예. 계속 이제 출혈이 나는 건데 몸 안에 이제 그러니까 괴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비타민 C의 부족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밝혀졌던 거고. 그러니까 소량만 필요해요, 실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은 지금처럼 매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알약을. 메가도스. 네. 그래서 저는 메가도스 정말 효과 봤다는 분도 계시고 메가도스를 엄청나게 전파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다만 이미 고용량은 부작용이 확인이 됐고 임상의학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으면 암 환자들한테 쓸 수밖에 없거든요. 약성이 확인이 되면 그건 약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고용량으로 했을 때 부작용이 너무나 큰 게 확인이 돼서 약물로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도 사람한테 부작용이 확인된 거는 약으로 쓰기가 너무 심한 거는 쓰기가 어렵거든요. 네. 뭐 항암제 정도 아닌 이상은. 그래서 비타민 C도 레몬 하루에 한 개면 충분한데 네.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먹기 어려우니까 영양제로 먹기 시작했던 거고. 네. 근데 현대 의학에서 현재 나온 기준은 영양제로는 효과가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에서 먹어야지. 칼슘제. 제일 대표적인 게. 네네네. 그 다음 비타민 D. 네. 고용량 먹었을 때 대려 심장마비 온다. 그 다음 이제 제일 최악의 정보가 지금 오메가3거든요. 네. 우리 대표님도 오메가3 먹고 챙겨 드실 있는데.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다 먹고 있는데 네. 이만큼씩 털어놓고 맞아요. 있는데. 그게 근데 몸이 더 수치라든지 이게 좋아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시보 효과예요. 근데 이게 장기간 됐을 때 네. 문제가 생긴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예요. 장기간 막 10년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진짜 매일 먹거든요. 이렇게 잘 챙겨 먹는 민족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먹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그래서 3개월 드시면 한 6개월은 쉬었고 드셔라. 네네네. 매일 먹을 이유는 없고 차라리 음식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래서 레몬을 먹으면 항산화 성분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영양제들 다들 마케팅이 항산화잖아요. 네. 활성산소 뭐 네. 산소 쓰레기를 없애준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독소를 배출해 주니까 피부가 좋아지고 변비가 네네. 없어지고 네네네. 그럼 눈도 건강해지고 왜 간하고 콩팥을 해독해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약장수 같잖아요. 근데 이 효과가 레몬에 다 있는 거예요. 아. 채소 과일에. 그건 그냥 집에서 이렇게 짜서 드실 수 있는 거니까. 네,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레몬 물 담가놔라. 그래서 하루 시작은 반드시 물 한 잔. 이제 예. 그걸 음양탕으로고 표현하고 찬물 먹지 말라는 거죠. 찬물하고 뜨거운 물 섞어서 반드시 하루 시작은 물로 시작하고 미지근한 물로. 그 다음에 레몬수를 챙겨줄 수 있으면 먹고. 이제 레몬을 썰어서 슬라이스해서 물에다가 담궈놨다 먹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고 레몬이 다시 유행을 타니까 온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 레몬 착즙을 그것도 유기농 레몬을 구해서 착즙을 한 거를 물에 타먹게 해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렇게 먹고 여성분들이 너무나 효과를 많이 본 거죠. 비타민C 그렇게 먹었을 때는 안 좋아지던 게 그게 살아있는. 그래서 채소 과일은 유통 과정 중에 살균 멸균 할 수밖에 없죠. 대용량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그쵸, 건 그쵸. 그 살균 멸균을 순간 하더라도 원물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항산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다 파괴되진 않아요. 물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40도 이상 60도 이상 넘어가면 이 항산화 성분 효소는 파괴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먹는 게 좋지만 압축했을 때 착즙했을 때는 그 흡수율이 높아져요. 4배 정도나 더 높아지거든요. 원물을 먹었을 때보다. 그러면 채소 과일은 그 항산화 성분이 훨씬 더 빨리 몸에 오는 거죠. 예, 예. 그랬더니 이제 마케팅 반대적인 거에서 야 그러면 혈당도 올리는 거 아니야? 당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한 임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지금 많이 차시거든요. 네네네, 맞아. 일반인들. 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로 이제 공포불안 두려운 마케팅을 주기 시작한 건데 뭐만 먹어도 이제 혈당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네. 근데 거기 했을 때 공복에 아니면은 정해진 그 식생활대로 했을 때 과일을 먹었을 때 이게 말 그대로 팍팍 치는 그게 없다. 과일은 완만하게. 당연히 100에서 200 사이는 정상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150, 뭐 140 이렇게가 맞춰버리니까 공복혈당이 101만 돼도 당뇨 전 단계. 식후혈당 150 넘으면 당뇨.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안 먹어야 될 약을 먹고 안 먹어야 될 당뇨에 관련된 가공식품을 또 돈 주고 사 비싸거든요, 그거. 그런 것들을 먹게끔 하는 건데 정작 과일은 안 먹는다는 거죠. 네.
다시 기본으로. 맞아요. 이게 참 간단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채소 과일이 혈당을 올리고 인간을 공격했다면 우린 진작 멸종했을 텐데 그러지 않나? 예. 저희가 사자랑 싸워서 육식을 해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지금도 싸워도 지는데 1대1로 붙으면. 근데 채소 과일을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먹어왔는데 건강히 잘 살아왔는데 예전에가 더 오래 사신 분이 많았거든요. 예전에 치매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그 레몬수 먼저 좀 정리를. 네네네. 왜냐면 저도 궁금해요. 그 간혹 이제 식당에 가면은 요만한 이제 보틀에다가 레몬 얇게 썰어서 띄워놔서 그러니까 레몬 향 나게 해주는 물 있거든요. 네네. 그건 너무 약한가요? 좀 더 진해야 되나요? 저는 그 정도만 드셔도 저는 참 몸에 변화는 준다. 그런 일상 생활들이 몸을 바꾼다. 그래서 예. 그런 게 조금 관심만 가지면 지금은 뭐 하루 한 포 먹게끔 딱 나와버리니까 그 정도는 실은 먹어야 돼. 레몬 한 개는. 레몬 한 개의 분량. 네, 실은. 그러면 이렇게 레몬 쫙 짜서 거의 진짜 원액 그 엄청 신 거 꽉 참고 이렇게 원샷 드링킹 딱 하면 그런 건 괜찮습니다. 이게 또 농도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돼요. 원액을 바로 드시긴 힘들어요. 왜냐면 레몬을 먹고 속이 쓰리다, 역류성 식도염이 왔다, 위액이 과분비돼서 더 위장장애가 왔다, 복통이 왔다, 설사가 왔다 이런 경우가 실제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하면 안 돼. 가공식품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이 효소들이 들어와서 자극을 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몸이 독소 배출하는 첫 번째가 가장 빠른 게 구토, 우리 인간은. 그 다음이 설사. 빨리 네. 배출시켜야 맞아요. 되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에 먹었던 걸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커피로 역류성 식도염 오신 분들이 다짜고짜 레몬 원액 드시면 100% 위경련 옵니다. 그래서 레몬 수로 말씀을 드린 거고. 연하게. 네, 그래서 레몬 한 개 정도 슬라이스 돼서 그 물을 하루에 용량으로 따지면 1리터 정도 돼요. 예. 하루 동안 이제 갖고 다니시면서 드시는 거죠.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안에 레몬이 네. 들어갑니다. 저는 항상 그냥 맹물 마시는데 네. 레몬을 좀 넣어야겠네요. 그것만 해도 진짜 2주만 딱 해보세요. 그럼 우리 대표님 눈이 맑아지는 게 느껴지시죠? 지금 너무 쾌한가요? 눈이. 네. 너무 쾌한가? 피곤하잖아요. 네네. 네. 제 스스로 한번 임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좀 간파하실 수 있는지 꾸준히 봐주세요. 제가 뭐 레몬 사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이미 그러니까 제약사 아니면 네. 식음료 회사에서 뭐 먼저 막 출시하고 있겠네요. 네, 지금은 대기업까지 완전히 뛰어들어서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로 바뀌면 소비자도 좋고 기업도 좋고 모두 다 윈윈이라는 거죠. 레몬수 하나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영양제가 필요 없다. 또 신기한 게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또 유행인가 봅니다. 네. 까주스라는 게 있어요. 까주스? 레몬 착즙은 원래 있어 왔던 거고요. 제가 이제 제 두 번째 책인 완전 배출에 CCA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채소과일식 첫 책으로 인해서 채소과일식 먹으면 알겠어. 좋은 건 알겠어. 레시피를 달라는 질문을 그 요청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왜냐면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정보가 뭔가 탁꼭 씹어주는 걸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아파왔던 과정 중에 먹었었던 것들, 저도 무수히 많은 임상을 제 스스로도 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조합 중에 당근, 양배추, 사과 이 세 가지를 꼽은 거죠. 여기 그 약자죠. 네, 캐럿, 캐비지, 애플. 그래서 우리가 이미 ABC는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ABC 주스. 네, 애플, 비트, 그것도 이제 캐럿. 근데 이게 ABC가 한동안 유행하다가 꺾였던 게 주스에 대한 공격이 일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어떻게요? 과일은 주스로 먹으면 안 돼. 혈당 올려, 지방간 갖고 와. 그래서 이렇게 씹어서 섬유질까지 먹어야 식이섬유까지 된다. 먹어야 네. 돼. 그러니까 유행에 싹 들어갔죠. 특히 그 비트는 조금 소화가 안 되신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구하기도 조금 어려웠었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조합을 제가 꽂은 거는 사과도 못 드신 분도 있고 당근도 따로 못 드신 분이 있어요. 특히나 양배추는 맵고 아려서 더더욱 못 드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아예 양배추 안 드신 분이 많아요. 근데 이 세 가지 같이 먹으면요 의외로 잘 먹습니다. 맛있어요. 어떻게 뭐 갈아서 이게 네, 저는 그래서 그래서 당근 같은 경우는 보통 손바닥만한 크기가 한 개에 150에서 200g인데 네. 요거 2개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양배추는 한 보통 크기로 하면 이 정도로 해서 4분의 1 정도를 넣으면 좋은데 그 초급자는 조금 매워요. 그러면 8분의 1 정도, 그람수로 따지면 200g만. 네. 그리고 사과 중과 2개.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2대 1대 2의 비율이 되는 거죠. 400g, 200g, 400g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세 개를 같이 갈아서 먹든지 착즙해서 먹으면 그 효과를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냥 먹는 것보다. 그냥 하나하나 따로 네. 먹거나 뭐 하나씩 먹는 것보다 같이 먹을 때 이 네. 배합 비율로. 네. 이거는 그러면 조승호 한의학사께서 다 이렇게 어디 해보신 거예요? 그쵸. 매칭을. 이것도 저도 그 처음에 아팠을 때 암 환자들이 뭘 먹나부터 공부했거든요. 왜냐면 10년, 20년 전이었기 때문에 제일 최고로 큰 병이 암이었어요. 지금은 암은 실은 큰 병이 아닙니다. 뭐 조기 발견만 한다면. 아니, 조기에 발견을 하니까 더 문제가 되거든요, 암은. 모르고 살면은 그냥 네. 30년, 40년 그냥 건강하게 살아요. 근데 너무 빨리 발견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전이가 되니까. 얘 좋아지면 뭐합니까? 갑상선 좋아지면 뭐하냐고. 그 다음 유방으로 가고, 그 다음 자궁으로 가고. 결국에는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다 퍼지거든요. 그게 현재 암을 수술하고 항암요법하고 방사선요법이 잘못됐다라는 게 이미 결론은 났어요. 근데도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도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그렇게 알고 공부를 했죠. 근데 암 환자들이 뭘 먹나 봤더니 즙을 그렇게 먹었어요. 녹즙. 전 세계적으로 녹즙을. 그러니까 착즙인 거죠. 근데 이게 식이섬유라는 게 영양소는 없어요. 다만 몸 안에 독소들을 배출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 있으신 분들은 채소 많이 먹어라. 근데 우리나라 환자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특히 콩팥투석 하신 분들은 채소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칼륨 수치 높여져서. 근데 혈액투석 하신 분들은 그래서 완치가 안 돼요. 특히 당뇨 환자부터 해서 신장 콩팥이 나빠지면 결국에는 심부전, 심장이 안 좋아져서 돌아가시는데 합병증으로. 채소가 정말 몸에 좋다고는 하는데 이거를 또 칼륨 수치 높이니까 못 먹게 한다? 이게 모순적이라는 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미 모든 세계 석학들이 이 기존에 나와 있었던 패러다임이나 의학적인 것도 역시 과학이기 때문에 이 가설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인간의 몸은 자연에서 온 그대로 채소 과일에 있는 걸 먹었을 때 몸이 좋아지지 약물로는 안 되는구나. 아직 의학 수준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인 거죠. 물론 제가 그 예방원 카페를 운영을 하거든요. 네이버에서. 네. 지금 한 3만 명 가까이 계시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직접 매일 드십니다. 원물을 이만큼 먹어요. 400에서 500g을 WHO도 먹으라고 하거든요. 채소를. 네. 채소 과일을 마음껏 드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이날은 이렇게 먹고 삼시세끼 계속 그렇게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뭐 어쩔 때는 갈아서도 먹고 어쩔 때는 착즙해서도 먹고. 그러니까 샤브샤브처럼 데쳐 먹는 건 아니고. 그렇게는 안 먹어요. 원물로.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식으로 드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 바탕이 그 상태에서 어쩔 때는 또 치킨 먹고 싶을 때는 먹고 라면 먹고 싶으면 먹고. 그걸 이제 일탈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해놓고 그런 거는 다시 반성 의미로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이렇게 뭐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갈아서 드세요, 착즙해서 드세요. 다시 이제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확인이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CCA 주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홈쇼핑에도 저도 그래서 저는 홈쇼핑에 이런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델도 조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CCA 이거 이름을 그러면은 제가 직접 만드신 거죠? 명명을 한 거죠. 까주스라고 까먹지 말라고. 네. 그래도 까준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나 까주는 건 아니고 이름은 외우긴 쉽네요. 까주스. 맞아요. 네. 근데 그 비슷한 거 똑같은 거를 그러면 다른 식품회사나 이런 데서도 막 만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시장이 커졌네요. 네. 왜냐하면 먹어보니까 그렇게 10년 동안 유산균 먹고 뭐 다이어트 기능식품 먹고 비타민 챙겨 먹고 글루타치온 먹고 계속 나온 거 먹어도 변비가 안 잡히신 분들은 방송에 안 나와요. 비염 아토피가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안 다뤄줍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이거 한번 해볼까? 2주만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해봤어거든요. 재테크도 안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해봐야 되죠. 해봐야 해요. 실은 그 두려운 불안을 극복을 해야 되고. 근데 채소 과일 특히 주스 형태에 대한 두려운 불안을 어마어마하게 주입을 시켜놨어요. 근데 전제는 그거죠. 무첨가. 그래서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액상 과당 즉 옥수수 시럽 전분 이런 거 그 설탕으로 만든 게 문제지 과일의 과당 자체가 인간을 공격했다면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프루테리언 과일만 먹고 사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에 제가 예방원 카페를 뭐 수익 목적이 저런 걸 따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마음껏 먹고 하는데도
다들 좋아지거든요. 혈당부터 해서 당뇨와 고혈압약, 뭐 신지로이드 갑상선약 수십 년간 못 끊는 저는 절대 약을 끊어라 말은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 계속 해봤는데 안 되면 다른 방법 찾아봐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왕이면 내 돈을 제대로 된다 써봐라. 그래서 저는 이제 실천을 지난 몇 년간 알려드렸더니 드디어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편하게 사서 먹어라. 그 대신 뭐 기왕이면 유기농 무첨가. 아하. 네, 그 기준에 부합을 하는 이 소비자가 현명한 이 해안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원물 자체도 유기농일 때. 제일 좋죠. 왜냐면 지금은 참 안타깝게도 채소과일 공격하는 게 농약이고 네, 토양 오염이고 네, 과일의 과당만 너무 높였다. 그 조금 비쌀 것 같은데요? 그게 그러니까 박리담의 영향인 거예요. 개인이 유기농을 따로 사 먹은 거면 더 비싸죠. 3-4배 비싸요. 더 비싸죠. 일반 채소과일보다. 근데 지금처럼 우리 아들 아니면 딸이 직접 챙겨 먹긴 힘들어. 아니면 우리 대표님도 직접 만들어 드시기는 어려워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유기농으로 대량으로 구매해서 믿고 먹을 수 있게 안전하게 공정한 그 제품은 그 효과가 뭐 가격으로 비하면 내가 들일 시간과 정성을 돈으로 산 겁니다. 한 포에 지금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예요. 네. 그럼 커피 한 잔 값보다 싸요. 아, 그래요? 하루치가? 하루에 한 포. 1,000원에서 1,500원. 네. 뭐 하루 한 포만 먹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끊고 네. 한 이틀치 먹을 수 있겠네. 네. 그리고 담배 피신 분들은 한 달에 10만 원 넘게 쓰는데 그리고 커피는 뭐 제가 기준으로는 저기 이제 저렴한 커피를 말씀드렸지만 편의점이나 기본 4-5천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또 제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 제 불편한 진실은 이제 아프면 일단 커피부터 끊어라 그 얘기를 많이 드리니까 네네네. 그 거기에 써야 될 돈을 이렇게 한번 돌려만 봐라. 네.